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거의 지금까지 약 한 3년 반 동안 어, 서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분야를 제가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한자 서예인데, 한자 서예 중에서도 현재로서는 초선은 일단 제외되어 있지만 전예해행 이 4개 서체에 대해서 법첩을 임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예 학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응용 분야, 사군자, 정각, 서각, 현대서예, 기타 여러 가지 요소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어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임서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각 법첩 서체별로 약 한 3권 정도를 써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첩을 써 나가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정도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글씨를 쓰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어떠한 수준에 와 있는가, 단계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데 대한 참고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봐서 딴 영역을 일단 제외를 하고요. 한자 임서 부분에 있어서 각 서체별로 평균 3개의 법첩을 썼습니다. 해서의 경우는 한번 되돌아보는 입장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해서는 제일 처음에 해서는 우골조상기를 썼습니다. 1번이 우골조상기, 2번이 구성궁 예천명, 3병이 사마명 묘지명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막 시작한 것이 4번으로 지영의 천자문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서에는 3개의 법첩을 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행서에 있어서는 왕이지의 난정서가 1번이랬고, 그 다음에 2번이 황상곡의 송풍각이 2번이랬죠. 그리고 지금 이제 3번째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안진경의 쟁자위고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서에 있어서는 1번이 조정비를 지금 제일 길게 쓰고 있고 거의 지금 4회를 다 하면은 끝나는 상태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어서 예기비가 지금 약 한 4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서가 이 조정비가 좀 길어서 지금 3번이 들어가지 않고 있죠. 제가 3번째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양대 법첩이 이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뭐 한 개를 떼려면은 사신비를 제가 쓸까 싶어요. 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서에 있어서는 1번이 태산각석이 되죠. 태산각석이 됐고 2번이 서령인삭이 됐죠. 서령인삭이 3번이 석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각 서체마다 뭐 평균 3개 정도의 전체를 보면 한 12개 정도 됩니다. 평균. 그래서 12개 정도의 법첩을 공부를 거의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임서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임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써야 됩니까 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첩을 쓸 때 제일 앞에 서는 법첩일수록 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공부한다는 것은
법첩을 쓰는 횟수에 뭐 일단 기준을 맞출 수 있겠죠. 첫 법첩을 확실하게 쓰지 않으면 두 번째 법첩에 다시 쓰게 되면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각 전예해행에 있는 이 대표적인 한 12가지 법첩은 아주 조금 어느 정도 숙달이 될 때까지 철저히 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씌어지는 부가적인 법첩은 시간이 현저히 작은 시간에 내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대체로 한 법처 서체에 법첩 3개씩 해서 초서를 빼고 12개 정도가 이렇게 돼 있죠. 초서를 제가 안 쓰는 것은 갑자기 초서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쟁자이가 행초기 때문에 쟁자이가 마치는 대로 초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서를 제외한 전예행 4가지의 법첩 12개 정도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서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래 보면 되거든요. 그러지 뭐하고 각 법첩에 법첩 1개 정도를 써가지고는 이해를 했다고 하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각 법첩에 기본적으로 3개씩 써서 한 12법첩을 쓰면은 글씨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뭐 예를 들면 뭐 크게 봐서 구분을 하자면 초급이라고 할까요? 초급 이상도 될 수 있지만 크게 봐서 법첩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초급의 공부를 어느 정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전예행 이 4개의 서체 12개의 법첩을 쓴다는 것은 학원에서 나갔으면 10년을 써도 사실 이만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기 나름이죠. 어떤 뭐 학원에서는 법첩 하나를 가지고 막 2년, 3년 이래 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쓸 때는 법첩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법첩 하나가 3년씩 이래 쓰고 그랬어요. 저도 뭐 초반기에 해서 공부를 하는데 걸레비를 쓰는데 걸레비가 자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걸레비를 쓴 것이 3년, 4년 이렇게 쓰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12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서체의 변화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초급의 단계의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서예 학과에 가더라도 이 12개 정도의 법첩을 벗어나지를 사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개의 법첩을 쓰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좀 더 법첩의 수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3개씩 썼을 때 12가 되겠죠. 한 5개 법첩을 쓰게 되면은 4, 5, 20개 정도의 법첩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서체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한 20개의 법첩, 5개의 법첩을 쓰게 되면은 20개 정도의 법첩을 쓰게 돼서 어느 정도 서예를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와 상대적으로 해서 중급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초급, 중급 이야기했으니까 고급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고급은 또 조금 더 해서 이 법첩 수를 조금 더 늘리면은 8개 정도를 하면은 4, 8이 32개가 되죠. 4, 8이 32개. 30개 법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어지간한 대표적인 법첩은 거의 다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급을까지 이렇게 한 30개의 법첩을 쓰게 되면은 뭐 서예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은 한 10개 정도 할까요? 10개의 법첩을 쓰면은 4개의 초서를 뭐 더 한다 해도 초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40개 법첩이 되겠죠. 40개 법첩이 되면은 전예해행과 이 과도기적인 글꼴까지 다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전문가의 수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사람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있겠죠. 아주 완전 초보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서예를 뭐 10년, 20년, 30년 쓰신 분들이 또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같은 서예를 공부하더라도 그냥 취미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문가로서 지향한다면은 이 고급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예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은 뭐 우리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간다 하는 이러한 레벨이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로 막 법첩의 수를 가지고 하면은 초급은 한 10권, 중급은 20권, 고급은 30권, 그리고 아주 전문가는 뭐 40여 권의 법첩의 수를 쓰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글씨를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로 이렇게 초급 수준의 3권 정도를 썼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각 법첩당 5권을 해서 각 법첩에 2가지씩을 더해 나갈 것입니다. 더해 나가는데 이 초급을 충실히 쓰게 되면은 이 중급은 좀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있는 건 제가 거의 전문을 한자도 빠짐없이 다 썼죠. 전체를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해서에 있어서 구성국 예천명 같은 경우는 해서는 예서나 행서나 이 전서에 비해서 글씨 쓰는 속도가 현저히 늦기 때문에 제가 자수가 해서는 행서에 반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빨리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의 경우는 이 구성국 예천명은 지금 69회까지 썼는데 이게 다 쓰려고 하면은 한 120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구성국 예천명은 지금 69회인데 한 번 더 해서 70회로 해서 일단 마감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좀 추가로 하는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70회 정도의 과정으로서 충분히 구성문을 이해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70회로서 구성국 예천명을 일치 중단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법첩에서 3개의 법첩을 쓰고 난 이유는 대체로 내년 정도 될 것 같은데 4년차 정도에 가서는 법첩을 전문을 다 쓰기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교적 300자, 400자 기준으로 작은 내용은 뭐 전문을 다 임서해 나가겠지만은 500자, 300자, 400자 넘는 것은 12개 정도의 법첩을 이해하면은 이 폭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5번째부터는 법첩을 전체로 임서하지 않고 부분을 임서를 하면서 법첩의 종류를 늘려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한 것이 이런 정도의 초급의 단계의 공부를 하고 있고 해서는 이런 정도에서 줄이면서 그 외에 공부를 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중요한 법첩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 법첩을 다루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씨를 쓰는데 한 번 쓰고 이걸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겠죠. 횟수를 많이 쓴다고 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쓰면서 잘 관찰하면서 일단 획필액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원 법첩과 비교했을 때 형태의 형태의 유사성이 몇 프로 정도 닮아야 될까. 우리가 일반 학생 시절에 교과에 점수를 매기는데 100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제 희망사항입니다만은 단기 정도가 한 90% 정도 닮으면 90점을 맞으면
공부를 아주 A급이라고 그러죠. 제일 잘 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글씨를 쓴 것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글자를 한 글자 정도를 내서 법첩의 글씨와 내 글씨가 이렇게 포개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지니느냐. 한 90점 정도의 유사성이 나오면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을 막 정확하게 써서 집중적으로 써가지고 90점이 나오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성의 없이 쓰게 되면은 10번, 20번, 30번 써도 이 점수가 나오지 않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근성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정신을 집중시키는 학생은 한두 번 책을 읽었어도 전체적인 90점을 받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한 글자를 택해서 글자의 그 자형을 한번 딱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90점 정도가 됐다 하면은 공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3년 반이 경과한 이 즈음에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이 오체를 중심으로 한 법첩을 공부해 나가는 데 대한 방향을 오늘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속도를 좀 빨리 하면서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수업이 될 것이고 그 이외의 영역은 지금 쭉 오다가 다 중단이 된 영역이 많죠. 한글이라든지 사군자, 정각, 서각 이런 분야도 있는데 그 지금 중단해 놓은 것도 전체적인 학습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다루지 못하고 어느 정도 기초 단계, 초급 단계까지 소개를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은 이 법첩이 한두 개씩 더해지면서 그 이전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조금씩 추가를 해서 중급 단계로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또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바로 이어서 나갈 영역인데 캘리그라피 영역과 현대서예 그리고 작품의 감상편이 아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점 참고하셔서 현재까지 해온 것을 한번 잘 정리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점에서 글씨를 써 나가는데 임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어느 수준까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